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되게 오랜만이네. 오늘 나는 뭐 시험 보고 막 강의하고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 체크리스트 한번 작성을 해볼 건데 이거 거짓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 지옥? 지옥에 간다. 지옥은 얘기했지. 딴 게 지옥이 아니라 시험에 못 붙으면 그게 지옥일 거다. 나 가끔 상상을 해봐요. 내가 만약에 회계사 시험에 붙지 못했으면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요새 드라마 중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 알아? 그 유승용 나오는 건데 알면 안 돼 너희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거기 김부장이라고 이제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하는 사람이 유승용 그 역할 하고 있거든. 지금 내 나이가 그럴 나이 이제 돌입하는 시기야. 내 친구들도 이제 임원 못 달면은 회사에서 나와야 되거든. 만약에 내가 회계사가 아니었으면은 지금 회사에서 명퇴당한 다음에 집에서 놀면서 집안일하고 와이프한테 갈굼당하고 이런 삶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끔찍하다 생각만 해도. 근데 나는 그런 걱정 안 하지. 왜? 나는 회계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세무사가 돼야 된다. 이제 뭐 하다가 얘기가 거기서 했지? 자, 아무튼 거짓말하면은 그런 지옥이 펼쳐진다 이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 1번 타자 참고로 체크리스트 거의 대부분 동그라미가 나와야 되고 X가 여러 개 있다. 그런 사람들은 진짜 큰일 난다. 한번 보자. 어떻게? 자, 우리 1번 타자부터 한번 해보자. 자, 대영이부터. 첫째, 주급회계 기본 강의 완강 및 그날 배운 내용 그날이라든지 다음 날이라든지 복습 완료했다 안 했다? 했어요. 했다. 이거 안 하면 진짜 바로 나가야지. 그 다음에 고급회계. 고급회계는 이거는 안 들을 수도 있지. 고급회계 1차 때 당장 급한 게 아니잖아요. 고급회계는 1차 때는 가성비가 가장 안 좋으나 2차 때는 가성비가 가장 좋다. 고급회계는 우리 객관식 때 공부할 것 안 할 거다? 안 할 거다. 고급회계는 1차 때는 기본 강의만 듣고 객관식 문제풀이 연습 안 하고 1차에서 고급회계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그거 그냥 버리자. 2차 때는 제대로 공부하는 거고. 고급회계 기본강 그래도 기본강의 완강이랑 복습을 했어야지 좋을 텐데 했어 안 했어? 했어요. 했어. 좋아. 오. 근데 일단 여기까지만 해도 괜찮은데 없는 시간을 짬 내가지고 중급회계를 추가 1회독을 더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했을까? 이래도까지는 못했고 그냥 중간 조금만 봤다? 좋아. 오. 참고로 잠깐만 몇 년이야? 내가 2006년에 1차 준비했으니까 19년 전 황윤아를 여기다 소환해보자. 오. 다 동그라미. 23살 아이고 참 23살 윤하. 막내. 생동차. 나는 참고로 생동체 했고 당연히 했고 중급회계 딱 객관식 들어가기 조금 전이지 1회독이 뭐야? 난 2회독쯤 했던 것 같은데 참고로 회계사 시험이 세무사 시험보다 과목 훨씬 더 많은 거 알고 있지? 나는 2개. 근데 교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면 좋지. 하면 좋지. 그 다음에 요거 중요한 거다. 지금 중급회계 만약에 지금 랜덤을 한 장을 펼쳐. 대부분의 예제를 혼자 풀어보는 거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 불가능해? 이게 안 되는데. 지금쯤 되면은 심화반까지 들었잖아. 요거는 기본서 예제 정도 혼자 풀 수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X? 세모할까? X. 대형이 정도는 세모해야지. X? 그래도 양심상 XR. 아니면 안 되는데. 잠깐만 이거 좀 크기 좀 맞추자. 동그라미 세모. 이 정도 나쁘지 않아. 그 다음에 재무회계 심화반 우리 지난달에 종강했나? 네. 완강 및 복습. 대형이 그거는- 막판에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왔어? 그거는 근데 다 인강으로 다 듣긴 했어요. 안 나온 이거 뭐야? 제가 막 건강상에. 건강상? 네. 야, 건강상 이유가 있으면 안 되지. 20대 젊은 친구가 뭔 건강상 이유가 있어? 나도 지금 건강상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참. 요새 회계사반 내가 안 들어. 여기 회계사반 강의할 시즌이 아니잖아. 좀 신경 안 쓰니까 내가 에이스라고 믿던 친구가 지금 감기 걸렸다고 일주일째 안 나왔대. 야, 이 자식 나사가 그냥 내 동생이었으면은 때린 다음에 나사를 쪼여놨을 텐데 이런 생각 드네. 그래도 동영상으로 다 듣고 복습 다 했지? 네. 좋아.
그다음에 원가 관리회계랑 세법이랑 이거는 내 관할 구역이 아니니까 그거는 그 선생님들이랑 알아서 하고 우리 나머지 1차 전용 과목 얘기하자. 1차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기본 강의, 완강 및 복습 다 했다 안 했다? 했어요. 했다. 그리고 자 여기서 내가 만약에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 없는 시간을 짜내서 이것도 추가 1회독을 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안 했다. 안타깝다. 정직해. 내 거는 까만색으로 하자. 참고로 23살의 황윤아는 한 이때쯤에 기본서 예제 혼자풀이 싹 가능이었고 그 다음에 재무회계 심화반 완강 복습 나 다 했었지 당연히. 이런 거 안 하고 생동차 하는 게 가능할까? 당연히 아닐 거야. 그 다음에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그 1차에 나온 과목이 경영상이라고 경제학, 상법, 경영학 이렇게 있었거든. 근데 추가 1회도 이거 기본 강의 완강히 복습했고 이건 나도 안 했다. 왜냐면은 나는 작전 짜온 게 뭐냐면은 나는 생동차를 해야겠다. 그래서 경영상 1차에만 나오는 과목, 세부사 시험 이런 과목들 그냥 하지 말고 시험 임박해서 벼락치기 한 다음에 나는 그 전에는 2차까지 이어지는 과목을 열심히 한다. 그래서 막 그때 기억나는 게 11월 달에 재무관리라고 회계사 2차까지 나오는 과목이 있는데 1차는 별로 안 나오거든. 그거 막 유예반 듣고 그랬거든. 그때 사람들은 와 황윤아 미쳤다 뻘짓거리 한다 그랬는데 그게 내 합격의 신의 한 수였다. 근데 그런 거는 아무나 소화하는 게 아니지. 나 정도는 돼야지 그런 커리를 소화할 수가 있는 거였다. 잘나서 심하다. 나도 요건 안 했던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건강상 문제 여부. 지금 좋아? 좋아. 막 손목 아프거나 뭐 그런 거 없어? 손목 나간 애들이 간혹 있더라고. 괜찮습니다. 좋아. 그 다음에 재정적 문제 여부 이런 거 좀 없나? 그것도 있으면 내가 돈을 준다는 건 아니고 빌려줄 수는 있다. 이자 저리로요? 무이자로 빌려주지 당연히. 내가 내 말씀대로 이자를 받아 먹으면은 나도 지옥에 갈 거야. X로 하겠습니다. 그래 거짓말하면 안 된다. 19년 전에 황윤아 생각을 해보니까 건강상 문제 여부 이때 아주 건강했지 그냥. 지금도 건강해. 그 다음에 재정적 문제 여부. 나 이때 재정적으로 힘들었어. 이때 할머니 집에서 얹혀 살았는데 집에서 엄마 아빠가 돈을 안 보내주는 거야. 돈이 없대. 그래서 아침에는 열심히 아침에 할머니가 준 거 있지. 왕창 먹어. 점심 때 밥 못 사 먹거든. 라면 사 먹어야 돼. 그리고 밥 먹고 나니까 돈이 있어 없어? 없지. 저녁에는 집까지 걸어서 1시간 반 거리인데 그걸 걸어갔었어. 그리고 또 그때 1차 보기 1차 시험 준비하는 동안 한 3달인가 4달 정도는 가외까지 뛰었었거든. 돈이 없어가지고. 그 가외 안 했으면 내가 1차 때 평균 74가 아니라 한 85점 나왔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생각보다 여기까지. 그래서 재정적인 문제가 참 있었지. 그때 생각나는 게 아마 얘기했을 거야. 그걸 본 어떤 형아가 나한테 버스 카드를 딱 쥐어주더니 윤아야 이거 타고 다녀 이랬어. 그때 눈물이 콸콸콸콸콸콸콸 쏟아지더라고. 내가 20살 넘어서 울어본 적이 한 2번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때 한 번. 그리고 그때가 내가 마지막으로 눈물을 흘렸고 그 다음부터 내가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아무튼 근데 그 형아도 생동차로 붙은 다음에 지금 대형 회계법인 파트너로 재직 중이시지. 그러니까 좀 착한 일 해야지 복 받는 거다. 그리고 본인이 좀 잘 돼야지 남에게 베풀 여유도 생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10번에 기타 문제 여부. 여기서 말하는 기타 문제는 막 사귀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막 공부 못하게 해. 아니면은 집에서 부모님이 야! 네가 뭐 회계사 세무사를 알고 있어? 그냥 취업이나 해! 이런 부모님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 거 있다 없다? 다행히 없지. 다행이다. 문제 여부. 일단은 없다가 동그라미야. 있으면 X. 그러니까 좋은 건 동그라미, 나쁜 건 X. 건강상 문제 있는 건강상 문제 여부. 자, 없음이 O야. 없음이 O. 다 좋아. 자, 일단은 중급회계 기본서 예제 혼자 못 푸는 게 약간 걸린다. 근데 그냥 좀 공부하다가 하면 바로 풀 수 있긴 할 것 같고. 그치. 그 정도면은 나쁘지 않아. 그리고 좀 더 부지런했으면 이것도 했으면 1차 더 확실하게 붙을 것 같은데 요게 약간 아쉽다. 그래서 대영이는 딱 전형적인 모범생 테크트리를 타고 있잖아.
하던 대로 요 정도만 잘 해내면은 될 것 같아. 열심히 해야겠어. 그치, 더 열심히 해야지. 더 열심히 했으면은 이런 것도 적어도 세모는 되었을 텐데. 근데 왜 대영이가 처음이어가지고 응? 왜 너무 대형이부터 하냐고? 너무 너무 잘하는 모범생이. 애가 처음에 해서 응. 다음 사람들이 힘들 것 같아. 맞아요. 자, 그 다음 타자. 나 문제 자, 우리 다 유한이 잊어버리고 체크해보자. 자, 유한이는 기타 문제에서 좀 펑크날 것 같은데. 자, 1번. 중급회계 기본서 완강 및 복습은 다 했지? 네.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나지. 그 다음에 고급회계도 다 들었었나? 네. 좋아. 자, 여기 만약에 진짜 열심히 했으면 중급회계 추가 이료독을 했을 것 같기도 한데. 했다 안 했다? 저 리스만. 리스만? 네. 그럼 안 한 거야. 야, 그래도 한 8개 정도 챕터는 봐야지 세모 쳐줄 텐데. 네, 이 정도는 X야. 그리고 지금 중급회계 기본서 예제들 뭐 다는 아니고 거의 대부분 혼자 푸는 거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아, 안타깝다. 이거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한이 심화반 완강했지? 네. 그 다음에 복습도 다 한 것 같고. 좋아, 좋아. 그 다음에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다 기본 강의 듣고 그날 배운 내용 그날 복습하고 다 했지? 네. 좋아. 근데 얘네들 막 문제 풀면은 틀려 안 틀려? 틀리죠. 막 틀리지? 그게 정상이다. 참고로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는 법 과목이 선택이 아니라 무조건 상법이거든. 근데 나도 시험 보기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기출문제 풀면은 다 틀렸어. 와, 이건 내가 정확하게 외웠다라고 생각했는데 다 틀리더라고. 근데 시험 보기 한 열흘 전쯤에 그때부터 좀 맞기 시작하더라고. 만약에 시험을 한 2주일 먼저 봤으면은 거기 상법이랑 경제학에서 탈탈탈탈 털리지 않았을까라는 아찔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 법 과목은 내가 열심히 뭐 빡세게 제대로 공부해 본 적이 없어서 아주 자세한 얘기는 못 하겠는데 내 과거 경험상 법도 그 논리라는 게 있잖아. 근데 우리 같은 사람은 뭐 법을 제대로 공부한 게 아니지. 근데 하나도 법이 얘기하는 게 뭔가 못 알아듣는데 공부하다 보면 이 법의 취지가 이러고 법이 원하는 게 뭐구나 이게 조금씩 보이거든. 그때 법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할 거야. 근데 좀 일찍 열어야지 안전하고 난 좀 위험하게 열었거든. 막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막 버튼을 막 타이머 1초 남기고 누르고 이런 뻘짓거리 하면 돼 안 돼? 위험하다. 그런 거는 영화에서나 있는 거지 현실에서는 안전하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재정학습이랑 선택 과목 추가 1회독 했다 안 했다? 근데 저 재정학은 보고 있어요. 제가 보는 중. 그럼 세모로 하자. 너 지금 심화반 세법 하고 있나? 네. 네. 세법 세법학이랑 세법학. 세무에게는 이제 이틀 남았고. 세법학이 많이 남았어? 네. 그 4시까지 하고 뭐 복습하는데 막 10시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 노 6시에 마치고 6시까지. 그렇지. 야, 근데 세법이랑 세무액이랑 세법학 6시까지 땡기면은 이거는 다른 뻘짓거리 할 시간이 없겠네. 없어요. 그래서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에서 한 80점씩 안정적으로 나와줘야 1차 합격을 확신할 수가 있는데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도 지금은 심화반 때니까 당연히 회계랑 세법 위주로 가는 것이 맞지만 시험에 임박할수록 어디에 시간을 더 쏟아야 된다? 확실하게 득점 가능한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에 시간을 더 많이 써야 된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심화반 때까지 어느 정도 재무회계랑 원가관리회계랑 세법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나쁘지 않아. 자, 요한이 건강상 문제 여부 여기서 나이 제일 많잖아. 30대 후반이야 중반이야? 저는 유한이가 90이지? 중반이죠, 중반. 90이면 후반이지? 89, 89. 89였어? 중반이에요, 중반. 잠깐만, 89는 우리 나 유리하게 하자. 우리 한국식 나이로 하자고. 89면 36이지? 36. 그래, 중반. 오케이. 중반, 오케이. 근데 30대 중반은 몸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할 나이거든. 저는 요새 나이를 체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지. 요새 면역력이 떨어져가지고. 맞아. 이게 30대 중반부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40대 중반 때부터 몸이 한 번 더 훅 가기 시작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40대 중반이 꺾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진짜 중년 되는 거고 40대 중반 이전까지는 중년이 아니라 영포티라고 하지. 참고로 나는 영포티 아니야. 나는 그냥 중년 아저씨 할래. 영포티는 그 멍청한 새끼들. 죄송. 아무튼 그런 작자들이 영포티고 너 건강상 문제는 아직은 없는 것 같지? 좋아. 그 다음에 재정적 문제 여부. 요한이는 가장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아직은 괜찮습니다. 야, 모아둔 돈 아직 많지? 네.
근데 한 공부 한 5년 하면 그때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안 괜찮을 것 같아? 아 주식을 이제 좀 처분하려고. 아 지금 빨리 던져 빨리 던져. 나 같으면 빨리 던질 거야. 그래서 나는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코스피에 그 거품이 점점 끼고 있거든. 거품 한 4천 후반까지 거품 꼈다가 꺼질 줄 알았는데 4,200까지 꼈다가 꺼지네. 빨리 던져 빨리 던져. 아 나라면 그럴 것 같다고. 이러다가 오른다. 아직 괜찮아. 근데 이것도 돈도 한정돼 있잖아. 한 2년 3년 안에 빠르게 승부를 봐야지 재정적 문제 여부 피할 수 있을 거다. 그 다음에 기타 문제 여부. 자 요한이 여기 나와서 살고 있나? 네. 집 방 잡았어? 네 고시원. 좋아. 집에는 얼마 나가? 주말에. 주말에? 그래. 2주일에 한 번 가면은 애들이 아빠 얼굴 까먹어. 그러니까 지금도 말은 안 해놨거든요 애들한테. 근데 첫째가 약간 눈치채고 있어요. 첫째가 몇 살이지? 이제 6살. 6살? 어떤 눈치? 밤에 일어났는데 아빠가 없으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아 아빠 맨날 왜 이렇게 늦게 와? 아빠 들어왔냐고. 아 진짜 아직 몰라? 네. 며칠 됐는데 나오서 산지? 한 2달 됐죠. 2달? 이게 눈치가 없네. 야, 우리 같으면은 6살 때라면은 한 3일이면 눈치 깠을 것 같은데 이 인간 왜 안 와? 이러면서 엄마 아빠 말을 잘 믿어가지고. 근데 애들 막 보고 싶고 그러지 않아? 보고 싶죠. 잘 참아야 돼. 그래. 그래도 통학 왕복하고 그런 거 인근 멀잖아. 네. 그거 걱정됐는데 그래. 승부 볼 거면은 화끈하게 승부 봐야 돼. 네. 좋아. 기타 문제도 없는 것 같다. 이 정도. 자, 요한이도 요 정도면은 아주 상태가 괜찮네. 걔가 약간 아쉬운 게 요거 좀이라도 더 했으면 좋겠는데 요것도 좀 더 했으면 확실하게 붙을 수 있었을 텐데 약간 아쉬움이 있네.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고 지금 하던 대로 잘하면 될 것 같아. 네. 그 다음에 나와서 사는 거는 언제까지 나와서 살 거야? 일단 1차 붙고 네. 2차 때는? 1차 붙으면 이제 계속 나와서 하는 거고. 1차 떨어지면 집으로 돌아가고 생각해봐야죠. 그런 일 있으면 안 되는데 그래 잘 생각했어. 그래서 애기 엄마가 그래도 자비를 잘 베풀어 주셨네. 네. 그러니까 너를 믿으니까 이렇게 한 거야. 만약에 내 남편이 그냥 논팽이 짓하고 시험에 떨어질 것 같아. 그러면 그런 허락 절대 못 해주거든. 그래서 내 말대로 집에서 가스라이팅 잘했지. 네. 나 덕분이다. 그 가스라이팅 그 마사지를 안 해놨으면 허락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확신을 심어줘야지 뭐든지 일 진행이 된다. 좋아. 그 다음에 우리 은교. 은교는 다 동그라미 아닌가? 중급회계 기본 강의 열심히 다 들었고 고급회계도 복습도 다 했고 요거 1회독 더 했다 안 했다? 학원만 학원만? 했어요. 그냥 세모 정도? 요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상권은 그래도 어렵지 않으니까 상권보다는 조금 어려운 학원을 먼저 했구나. 네. 그래. 만약에 상권이랑 학원 둘 다 여유가 없으면은 자신 없는 부분을 먼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주 현명한 선택이야. 그리고 중급회계 기본서 혼자 다시 푼다면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할게요. 80%는 가능할 것 같은데 동그라미. 근데 못하는 파트가 몇 개 있어가지고 속으로는 나 가능한데 우리 사람들이 X했네. 이렇게 하면 재수없을 것 같잖아. 라는 마음에 X라 그랬지. 아니 진짜 80%는 동그라미야. 좋아. 너네들 이거 바꿀 기회 줄까? 세모. 좋아. 그래 이거 세모는 해야지. 자 요한이도 세모? 저는 X. X?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은교는 여기 재무회계 심화와 완강 및 복습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당연했을 거고 기대하고 있어.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추가 1회도 더 할 여유가 있었다 없었다? 저녁에 10시부터 11시까지 재정을 1시간씩 공부하고 있어요. 선택 과목은 어차피 그 파트가 짧아가지고 객관식 때 들어가서 하려고 재정학만 있어요. 좋아 이거는 세모하자. 아주 훌륭해. 그래서 이것도 시간 여유가 있으면 미리미리 해두는 게 좋아. 그 다음에 8번 건강상 문제 여부. 은교 지난번에 다이소에서 손목보드 샀던데 손목 괜찮아? 네, 완전 이제 효율적으로 손목을 쓰는 방법을 그래. 이게 공부하다 보면 손목 나간 애들 많은데 맞아요. 지금 공부한 지 반년밖에 안 됐잖아. 반년 만에 손목 나가면 안 돼. 그 손목에 그러면은 진짜 손목에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거야. 내구성에. 그래서 몸에도 이게 내구성이란 게 있거든. 근데 젊을 때 공부해야 돼. 나이 들면은 몸에 내구성이 막 달거든. 내가 요새 느껴. 요새 금요일마다 내 농구하러 나가잖아.
몸의 퍼포먼스는 20대 때랑 크게 차이 안 나는데 몸의 내구도가 다 달아나가는 느낌이거든. 오늘도 이거 주사 먹고 왔어. 겁나 아프더라고. 여기가 재생이 잘 안 된대. 나이가 먹으면은. 어렸을 때는 한번 다쳤다가도 금방 너희들처럼 재생을 할 텐데 40대 중반부터는 안 된대.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된대. 겁나 아프더라고. 아무튼 건강상 문제 여부? 없어요. 그래, 없고. 그 다음에 재정적 문제 여부. 그것도 없어요. 좋아. 그 다음에 기타 문제. 없어요. 뭐 남자친구 없지? 네. 없는 게 좋아. 남자친구 있으면은 말썽 보이는 남자친구 있고 그러면은 골치 아프거든. 없는 게 낫다. 참고로 나 같은 경우도 없었다. 기타 문제가 없었지? 왜? 여자친구 없었거든. 이틀 만에 돌리셨잖아요. 이틀인가? 일주일 만에 한 번 다 돌리셨다고 그래요. 맞아. 내 얘기할게. 왜냐면은 내가 그 군대 전역하고 만나던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그 여자친구가 러시아로 그 교환학생 떠나버렸거든. 그때 생각을 했지. 한 학기 만에 돌아오니까 내가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회계사 시험 준비한 다음에 반년 만에 시험 붙고도 남을 좀 정도로 공부를 해둔 다음에 그 다음에 여자친구 돌아오면 같이 놀자 라는 말도 안 되는 생각했거든. 근데 여자친구 연락이 계속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러시아로 떠난 지 한 보름 만에 연락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별을 고했지. 중급 회계가 끝나길 때쯤에. 그때 너무 시리에 빠져서 그때 만약에 내가 술 퍼먹고 그랬으면은 내가 회계사가 됐을 거다 안 됐을 거다? 안 됐을 거다. 그 슬픔을 이런 이별의 아픔을 공부로 승화해야지. 그 다음날 마침 주말이었거든. 중급 회계책을 들고 그때는 상어권이 안 떨어져 있었고 한 이따만한 거 한 권이었거든. 예제를 하루 만에 다 봤어. 이래도 그때 했지. 그러니까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도 하라 그러는 거야. 근데 나는 1일 만에 하라고 안 하지. 이틀 만에 하라고 그러지. 이틀이면 가능하잖아. 아무튼 그렇다. 그리고 학원에도 그래도 예쁜 여학생들 많을 거 아니야. 내가 뭐 관심을 표했지. 근데 걔네들은 나한테 관심이 있다 없다? 슬픈 얘기. 그래서 썸씽도 나지를 않았지. 근데 그 와중에 썸씽을 내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와, 능력도 좋아. 그러니까 나는 기타 문제부도 없었다. 아무튼 자, 은교 기타 문제도 없는 것 같고. 밥은 잘 먹고 다녀? 아침? 아침은 원래 잘 안 먹고 응. 원래 이제 옛날에는 점심을 응. 사실 그냥 대충 먹었는데 이제는 아침 점심은 평소대로 그냥 여기서 도시락 싸워서 대충 먹고 응. 저녁을 그래도 좀 든든하게 먹는 게 저녁 공부할 때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 아침을 든든하게 먹어야 돼. 아침을 든든하게 먹는 건 하루 전반에 다 영향 미치거든. 근데 아침을 먹으면 아침 수업부터 졸린 것 같아가지고 그럼 커피 먹어야지. 아침에 커피 안 먹어? 먹어요. 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부터 먹거든. 마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먹어요. 커피를 먹어야 돼.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고로 나 같은 경우는 우리 할머니가 나 아침을 차려줬지. 네. 삼겹살과 과일 5종.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밥까지 있었는데 밥까지 다 먹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밥은 제끼고 고기랑 과일만 먹고 나갔지. 밥은 한 2숟가락 맛만 보고 나갔어. 고기만 먹으면 느끼하잖아. 그 덕분에 내가 시험에 붙었지. 근데 나는 할머니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할머니한테 내가 해준 게 하나도 없더라고. 그래서 나는 프로자다 라는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제일 효자야. 왜? 회계사가 나는 회계사 됐잖아. 우리 할머니 고생한 보람을 들었잖아. 이게 효도야. 딴 거 피해 효도 아니야. 참고로 우리 사촌 형도 설마 우리 사촌 형이 보는 건 아니겠지? 그 재수할 때 할머니의 보살핌 받았는데 우리 사촌 형 망했거든. 우리 사촌 형은 부유자야. 그래서 그렇다. 자, 은교 잘하고 있고, 자, 이 정도는 돼야지. 자, 은교 더 화이팅하고, 우리 다음 주에 객관식 시작하나? 다 다음 주 다 다음 주. 오케이. 가보자고요. 12월 15일. 12월 15일. 아직 그래? 네네.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2주가 있어서 나 그때 재무회계를 착각했다. 다 보고 가려고 했어요. 다 다음 주 내 유예반 시작이었는데 그 객관식반 시작으로 착각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잘하면 되고, 그리고 우리 심화반 끝나고 객관식 때까지 좀 요유 시간 좀 있나? 2주 있어요. 2주? 너희들 2주 동안 뭐 해야 돼? 약한 거 공부. 전 과목 1회독을 돌리는 거야. 전과목이라도. 2주일 동안 전 과목 기본서 위주로, 기본서 예제 위주로 1회독. 이거 못하면은 이거 능력 부족인 거다. 그래서 공부라는 것도
그 기본적인 머리 베이스가 받쳐줘야 되거든. 학습 능력이라는 게. 만약에 맨 처음 1회독 하는 거는 2주일 만에 당연히 못하지만 지금쯤 됐으면은 2주일 만에 1회독 가능해야 되거든. 그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일 거다. 그때 그리고 그 사이에 보강 넣는 선생님도 많겠지. 보강 없을 것 같아요. 보강 없을 것 같아? 오, 좋아. 그 2주일을 알차게 보내야 돼. 그 2주일 동안 1회독씩 하고 그 다음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 뭐 간단하게 여행이라도 갔다 오고 특히 요한이 빠르게 1회독을 끝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식구들 데리고 한 2박 3일 정도만 좋은 데 좀 다녀오고 그래서 아빠 노릇은 그래서 최소한은 해야지. 좋아. 전 과목이면 재정학이랑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도 당연히 포함이지. 포함인가요? 어? 나 회계세법만이라고 생각했는데. 야, 회계세법은 3일 컷이네. 3일은 오바고 5일이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재정학이랑 선택법까지 포함해서 1회도 요거를 좀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오늘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도현이. 이 보라색으로 할까? 자주색으로 할까? 도현이 네. 기본 강의 완강의 복습했어 안 했어? 했죠. 했지? 고급 회계 잠깐만 들었었나? 네, 들었었어요. 근데 복습했어 안 했어? 그때 그냥 안강만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1차 때는 이래도 큰 상관없지만 2차 때는 고급 회계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 네. 그리고 2차 때 동차할 때는 순수 실력으로 붙는 거 될까 안 될까? 운도 있어. 안 돼. 운이 좀 좋아야 돼. 그리고 실력이 워낙에 뛰어나면은 운빨 그런 거 씹어먹고 순수 실력발로 찍어 누르는 게 가능한데 그런 사람은 흔치 않거든. 그래서 동차할 때는 어느 정도 운빨이 기대해야 된다. 자, 회계 같은 경우 1년에 몇 문제 나와 2차에서? 진짜 적으면은 2문제, 30점에 2개 나오고 요새는 어떻게 나온다? 문제를 잘게 쪼개서 문제 1번 30점짜리인데 물음 1, 물음 2, 물음 3 있어. 근데 다 다른 주제야.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주식기준보상, 그 다음에 고급회계 막 이런 식으로 한 5개나 6개 나오거든. 근데 한 3, 4개 챕터를 제꼈어. 근데 거기 그 챕터 중에 한 2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운이 없는 거지. 끝나는 거다. 근데 한 시간 관계상 3, 4개 챕터를 제꼈는데 거기도 하나도 안 나왔어. 그러면은 그럼 압도적으로 유일한 고지다. 1차 때는 어느 정도 운빨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유행을 바라야 된다. 근데 1차 못 붙고 유예생 되면은 그때부터는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된다. 그때는 전 범위를 다 꼼꼼하게 뭐 뒤에는 지엽적인 거는 뭐 나올 확률 낮고 배점도 크지 않으니까 그런 건 제낀다 하더라도 앞부분의 중요한 거 위주로는 꼼꼼하게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건 안 물어봐도 되지. 네. 근데 조금씩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중급회계 기본서 예제 혼자 푸는 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안 돼. 아니, 도현아! 너는 올해 시작한 게 아니라 작년에 시작했잖아. 작년은 없던 거여서. 아이, 그러면 안 돼. 너 공부한 시간만큼 내가 공부했을 때 난 이미 회계사였는데. 짱. 영혼이 없어 보여. 그래도 좀 띄워주려면 영혼을 실어 띄워줘야지. 너 우리 아들 같아. 오늘 집에 가서 때려야지. 그 다음에 심화반 완강했어? 네, 들었어요. 동영상으로도? 네. 믿어도 돼? 내가 확인해 본다? 나중에. 응. 괜찮아. 근데 복습은 했어 안 했어? 같이 받았었죠. 한 번씩 다 풀어봤어 혼자서? 근데 이게 됐으면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돼야 되는데. 근데 좀 다른가? 약간 다른. 그 다음에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은 다 수강을 했죠. 했어? 그래도 도현이는 법 과목은 좀 강하지 않아? 법 전공한 거 맞지? 네. 민법이라고 그랬지? 민법 그래도 90점 깔지 지금? 네? 민법 90점 지금 가능 불가능? 안 풀어봤는데 그까지. 다른 지금 나중에- 수업에 지금 묶여 있어서. 그래서 민법 이런 거 진짜 기본 실력으로 90점 나올 정도다 그러면은 진짜 유일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재정학이랑 선택 과목 추가 1회독 더 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아직. 세법 하다 보니까 요럴 시간까지 네.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8번. 자, 도현이 건강상 문제는 좀 있나? 있었는데 괜찮아지고 있어요. 어디가 안 좋았어? 전체적으로 면역력도 약하고 해서 도현이가 몇 살이지? 28이요. 그럴 나이가 아닌데. 제가 원래 좀 약해갖고는. 너 30살 넘어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아는 어. 아저씨한테 환 부탁했어요. 그래. 좀 한의사셔서.
저 약발도 좀 중요하다. 네. 나 같은 경우는 그 돈이 없잖아. 그래서 맨날 바카스를 빨아 먹었거든. 나 비속어 쓰고 있다. 근데 바카스가 좀 그래도 효과가 있긴 있는데 부작용이 좀 있더라고. 바카스를 먹다 보니까 매일매일 막 술 먹은 것처럼 막 어지럽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바카스에 그 뒤에 설명서 붙어 있지. 보니까 뭐 말초신경장애 막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라고 써져 있더라고.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쫄아가지고 바카스를 끊었어. 근데 몸에는 기운 없는데 정신이 맑아지더라고. 그래서 바카스는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밖에 안 먹었던 것 같아. 그 다음에 요새도 파는지 모르겠는데 자황이라고 들어봤나? 한 병에 5,000원짜리였는데 그때. 그 약간 갈색병 같은. 근데 광고도 나왔어. 너희들 자황 광고 본 적 있다 없다? 없다. 그래 너네 나랑 그 정도로 세대 차이가 많이 나나? 유한이는 봤지? 너 봤을 거야. 자 유한이가 딱 우리 애기 엄마보다 한 살 많거든. 우리 애기 엄마도 나랑 이렇게 세대 차이가 많이 안 나. 나랑 아는 게 비슷비슷해. 처음 들어봐. 유한이 그럴 나이 아닌데? 아무튼 자황이라고 있어. 와 1차 붓고 2차 때 처음 먹어봤는데 와 신세계더라고. 먹으니까 마치 체력이 처음 공부할 때 그때쯤으로 딱 돌아온 느낌. 마치 만화로 치면은 너희들 드래곤볼이란 만화 알아? 거기서 선두라는 콩을 하나 먹으면은 온몸의 체력이 다 회복되는 그런 거 있거든. 그걸 먹은 기분이었다. 근데 이것도 약발도 그 면역이 생기잖아. 한 3번 먹으니까 약발이 안 쓰더라고. 그것도 너무 자주 먹으면 안 돼. 그것도 한 가끔가다 먹어줘야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그 도핑빨도 나름 중요한 거다. 지금 잘 먹고 있어서.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은 그게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부작용 안 나오게 약도 그런 것도 약발도 세우는데 기본적으로 그 탄단지를 섭취를 꾸준히 많이 해야 돼. 잘하고 있어요. 아침 잘 먹고 있어? 네. 그래 아침 잘 먹는 게 기본이고 자 은교도 아침에 조금씩이라도 먹는 거 좀 늘려봐. 아침에 그 먹으면은 확실히 아침에 약간 졸려온데 집중력이 높아질 거가 있을 거고 아침에 커피 2잔 먹으면 돼. 그러니까요. 2잔은 좀 커피를 못 버티나?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커피를 거의 하루에 한 3-4잔 마시니까 그 정도 많이 먹는 거 아닌데? 안 마시는 날에 어. 어지러워요. 주말에도 먹어야 돼. 맞죠? 그게 카페인 중독이야. 맞죠? 근데 수험생은 카페인 중독을 피할 수가 없고 카페인 중독은 평생 달고 다녀야 돼. 나도 그래. 커피 안 먹으면 머리가 아파서 맞죠? 이게 카페인 아침에 중독이구나.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씹어 맞아요. 먹거든. 마시지 않고 커피 믹스 있잖아. 블랙. 그걸 그냥 가루째 털어 먹어. 그러니까 아니 교수님 그 아침에 아이들 귀찮거든. 마주친 날 그때도 커피 그걸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아침마다. 우리 아버지가 카페인 중독 되게 심했거든. 우리 아빠는 집에서 일할 때 되게 많았다. 맨날 다 집에 있으면은 유나야 커피 타와라. 하루에 대 6장씩 크다 다 바쳤지. 그리고 나 어렸을 때는 어린 애들도 술 담배 살 수 있었거든. 와 내가 술 심부름 한 번도 안 했는데 담배 심부름 엄청 많이 했어. 그 한 갑에 700원짜리 88 담배. 진짜 많이 샀어. 근데 요새는 이런 거 안 되고. 근데 요새 세상이 많이 바뀐 게 일하다가 우리 아들한테 아빠 커피 먹고 싶은데 커피 한 잔만 타와 그랬더니 아빠가 먹을 거는 아빠가 알아서 해야지. 야 내가 우리 아빠 커피 심부름 한게 얼마나 커피 한 잔을 못 알아먹어. 아무튼 세상이 이렇게 바뀐 것 같아. 자 아주 훌륭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재정적 문제는 딱히 없지? 네. 좋아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지. 그 다음에 기타 문제 많을 것 같은데. 기타 어떤 문제요?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 문제 다 해결되었지? 네.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던 강아지가 그거 하나만 해주세요. 자 우리 그 누나가 키우던 강아지 원래 네. 나랑 같이 키우던 강아지였는데 지난달에 15살에 생을 마감했지. 네. 안타깝더라고. 근데 내가 좀 이상한 건가? 막 슬퍼거나 그러진 않아. 왜냐면은 자기 명출 다 살고 간 거잖아. 평생 행복하게. 근데 있지. 그거 인간으로 치면 호상이잖아.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나무로 소시오패스 같대. 교수님 그런 거는 건강상 문제랑 좀 관련이 있고 정신적 문제니까 기타 문제는 없어요. 좋아. 야 도현이, 이런데 약간 아쉬운데 도현이 좀 열심히 하자. 2주 때 쉬는 날. 그 2주 때 뭔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돼. 그때 추가 1회독을 하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거를 그때 한 방에 만회를 해야 돼. 좋아. 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조금 본인이 미흡한 게 뭔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 지금 심화반 2주 남았는데 심화반 다 하고 그 다음에 나 그 2주 객관 시작하기 전에 부족한 거 위주로 딱 채우고 이렇게 한 다음에 객관식 때 공부를 딱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컨텐츠 여기까지고 우리 다다음 주에 또 있잖아. 근데 그때 객관식 개강하기 전이지? 네. 아, 큰일 났네. 그때 할 게 딱 없는데. 이거 똑같은 거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본 다음에 너네들 점수가 나와야지 그걸 가지고 막 갈구고 할 텐데. 근데 아직 2주가 안 됐으니까 예외독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지 아니면은 내 걸 좀 미룰까? 좀 알아봐야겠다. 아무튼. 자, 오늘 뭐 잔소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우리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내가 또 세모 진행할 건데, 나는 시험 같은 거 보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나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시간 가질 테니까 우리 일단은 지금 세무회계랑 세법학 강의 열심히 듣고 우리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자.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이에요. 지나가면서 많이 보긴 하지만 자, 우리 이번에는 문제 스타일이 옛날하고는 조금 더 좀 많이 냈죠? 네.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 이렇게 많이 보면. 아, 아는 것부터 풀어야지. 그렇지. 그러니까 실제 문제지가 나중에 이제 1차 문제도 그러지만 2차 문제는 이제 문제지가 크고 이게 글씨도 큼직큼직하고 이게 되게 문제가 엄청 커 보이거든. 이런 좀 문제를 미리 좀 봐놔야 실제로 시험장에서 문제를 봤을 때 뭐 별로 안 크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맨날 조만한 문제만 보다가 큰 문제 보면 겁먹어서 좀 이렇게 한번 내봤어요. 이제 앞으로도 이렇게 낼 것 같아. 이렇게 해야 이제 문제를 꼼꼼하게 읽어보고 생각도 좀 이거 어떻게 풀지 생각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고 CVP, 그 다음에 책임에게 있는 내용들을 뭐 복잡하게 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공부한 대로 풀면 풀 수 있게 그렇게 한번 내봤어요. 요 답은 제가 이제 카톡으로 바로 요거 끝나고 바로 올려드릴게요. 자, 뭐 문제 풀이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우리 불확실한 상황에서 의사결정하면 제일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게 베이지안 정리? 우선 순서대로 가면 성과표? 그렇지, 성과표 작성하는 거. 거기서 우선 기본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제 그렇게 의사결정하면 경영자가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정보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데 이게 불안전하잖아. 네. 불확실하니까 뭔가 정보를 얻으려고 해야 되는데 이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제거해주는 완전 정보를 얻기 위해서 줄 수 있는 최대 금액,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그 다음에 완전 정보를 못 구하면 불확실성을 조금이라도 떨어뜨려주는 정보라도 구해야죠. 그게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여기 이제 하나 예측 오차의 원가 이런 거 계산하는 거 이게 나올 수 있는 다야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기본적으로 연습이 돼 있어야지. 이게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이제 응용 문제도 풀 수 있고 응용 문제를 뭐 지금 막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본적인 것들을 내가 계산할 수 있도록 연습이 돼 있어야 그걸 가지고 응용 문제에 이제 내가 또 적용해서 어떻게 응용을 또 해나갈 거냐. 그 다음 얘기니까. 지금은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할 수 있느냐. 그런 것들을 착실하게 다져놔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계산하는 걸 한번 물어봤어. 답안지 어떻게 적는지. 그 답안지에 적는 걸 봐야 아, 이 학생이 어떻게 생각을 하면서 푸는구나를 내가 볼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불확실한 상황에서 이제 CVP 분석하는 거. 그래서 하나만 냈는데 정규분포. 근데 정규분포는 뭐 그 계산만 하는 연습만 해놓으면 되니까. 뭐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이런 건 별로 없으니까. 근데 다들 맞춘 것 같긴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책임회계. 책임회계는 뭐 다 필요 없고 차이 분석을 우선 할 수 있어야 되죠. 표준원가처럼 네. 기계적으로 차이 분석을 쭉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푼 사람이 있대. 왜 안 풀었어? 내가 알려줬는데 그 연습 한번 하고 오면 기본서에 있는 예제만 풀고 와도 풀 수 있잖아. 시간이 부족.
아 그리고 내가 시간을 얘기를 안 했네. 아 60분. 한 시간으로 근데 1시간이면 다 풀지 않나? 할 말이 대영이도 안 풀었지. 저 풀다가 그러니까 시간이 멈췄어요. 그래서 첫 번째만 맞추고 시간이 이렇게 없었다고? 아니, 제가 1번을 어.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서 어 거기서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서 시간을 많이 쓰는데 왜 다 틀렸어? 다 틀렸어. 결국엔 그것도 계산 실수로 끝났어. 이거 이 지금 요게 틀린 거는 이 기본 개념을 모른다는 거 아니야. 이 의미를 모르니까 이렇게 계산을 했겠지? 기존 정보 하위 기대 가치는 여기서 이미 왜? 여기서 구해놨잖아. 네. 응. 그냥 근데 여기서 아예 다르게 또 생각해서. 또 이거를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는 요 의미를 네가 헷갈리고 있다는 얘기야. 몰랐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 풀 때. 그런 건 맞췄네. 여기서 이제 근데 시간을 저기서 많이 썼다. 네. 그래서 4번 풀다가 종 쳐가지고. 근데 이게 그렇게 30분씩 푸는 문제는 아닌데. 계산기 실수를 너무 많이 해요. 여원아, 요즘에 집에 바빠? 아니요 요즘 뭐 세법 하느라고 바빠? 아니요. 이거 답이 너무 심플해. 뭐 없어 이렇게. 글씨 예쁘고 좋은데 왜 이런 실수를 하지? 왜 이렇게 나왔을까? 다 구해놓고 어, 뭐, 그 80% 확률을 나름 응용도 했어. 나는 네. 요 옆에다가 또 이제 정리해서 했어 먹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네. 이렇게 바로 했어. 근데 저거를 X 기계에다가는 또 38%로 한 것만 곱했고요. Y 기계에는 62%로만 곱했어요. 그 38%로 양쪽 다 했었어야 되는데 확률에 나온 걸로. 근데 여기까지 오니까 시간이 끝나. 아니요 저는 시간이 모자라진 않았는데요. 시간이 한 40분 남은 것 같은데. 저 시간이 모자라지 않았는데 어. 4번, 5번, 6번은 5번, 6번은 사실 그 산식이 생각이 안 났어요. 아 그래? 네. 그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안 보고 들어왔다는 얘기 아니야? 아유, 한 번 봤는데 제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자, 응교 답안지는 생각한 그 흐름이 다 보여. 여기 내 이제 풀이 요 흐름하고 똑같이 거의 적은 것 같더라고. 다 적을 거 다 적고 계산했어.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에 잡혀 있으면 시간이 안 모자라. 이렇게 다 적어도 이렇게 다 풀어. 쭉쭉 잘 나가. 여기서 요 계산기 두드리면 이렇게 안 나오는데 이건 계산기 완전히 잘못. 이런 거 봐봐요. 이건 자기만의 이렇게 간단하게 풀게 이렇게 틀을 자기가 만든 거, 그지? 이 계산기 잘못 두드리고. 계산기. 그리고 이거 잔이 이건 왜 틀렸을까? 제가 잘못 그 뭐지 식을 최저 그 수익률 곱하는 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다른 데다가 곱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는 이거 엉뚱하게 풀었대 완전 완전히. 엉뚱하게 벌었어요. 그 뭐야 이거 가중평균 자본비용. 네, 그거를 거기 바로 나와야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봐봐. 요 경제적 부가가치 여기 보면 투자 수익률 잔이익은 나중에 기출 문제를 풀어보면 단순해. 그냥 우리 이렇게 한 거하고 비슷하게 계산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 네. 그러니까 알면 그냥 바로 맞출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인데도 너무 쉬워서 안 나올 것 같지만 나와. 그러니까요. 나와 오게. 나왔는데 이렇게 실수해서 틀리면 안 되지. 네. 남들 이건 다 맞추는데 나만 틀려. 그럼 누구밖에 안 떨어지겠어. 본인만 떨어져. 본인만. 응?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봐봐. 이런 것들은 다들 이렇게 잘 해놓고 단순한 것들은 이제 사소하니까 잘 안 보니까 네. 이렇게 되거든. 그
뭐지? 문제 1번이랑 그 문제 4번 그러니까 불확실성 하에 그 의사결정이랑 이 책임에게에서 한 달에 한 번 연습하라고 했던 거는 한 달에 한 번 연습해서 괜찮았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니까 네. 그냥 기계적으로 쭉 나오지. 괜찮았는데 경제적 부가가치랑 투자 수익률 한 달에 한 번 하라고 안 하셔가지고 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시험 보자고 뭐 응용하고 그런 문제를 낸 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계산하는 연습은 다 해져 있어야 돼. 그래야 이제 기출 문제를 나중에 풀 때 그냥 그대로 풀어서 답 나오는 게 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거기에다가 뭔가를 약간 더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겠지.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중급, 고급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야. 이제 거기서 추가적인 생각을 조금 더 해줘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푸는 기본 이 흐름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 그 안에다가 그 내용을 추가적으로 더 집어넣어주면 돼. 이제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연습을 지금은 그런 것까지 막 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것만 딱 다져놓으면 그 안에다가 넣는 거는 그렇게 나중에 어려운 게 아니야. 그래서 뭐 중급 문제, 고급 문제라고 해서 뭐 딱히 어렵고 막 그런 건 아니야. 그래서 따로 얘기할 건 없고 유한이는 보면 돼. 보면 맞출 수 있는 네, 맞아요. 영역이야. 여기는 뭐 따로 뭐 이렇게 이론적으로 뭐 복잡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 한 달에 한 번씩 연습하라고 했던 거, 베이지안 정리하고 책임의 그 틀, 그것만 꾸준히 잘 해놓으면 돼. 배영이는 이런 실수는 하면 안 되고, 이거 안 했으면 내가 봤을 때 맞췄을 것 같기는 하고. 네, 맞아요. 그럼 뭐 푼 게 없으니까 더 뒤에 뭐 얘기할 게 없네. 그래도 이건 잘 맞췄네. 네. 이렇게 따다닥 나왔어. 요거는 이제 나중에 1차든 2차든 그냥 이렇게 계산해서 그냥 풀기만 하면 답은 다 맞출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자, 요거는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야. 요거 한번 풀어봐. 그러니까 이거 5분 정도 생각해서 풀어도 돼. 천천히 한번 풀어봐. 이게 뭐냐면 불확실성 하에 의사결정이거든. 그럼 뭘 여기 지금 성과표를 줬어. 성과표를 줬다고. 그리고 뭘 물어보느냐. 요 서리가 있을 확률. 요거 지금 여기에 성과표 우리가 여기 여기 확률이 여기 30% 70% 요거 확률이 있잖아. 그 확률을 요 맞춰. 확률을 구하라 이 얘기야. 지금은 요거하고 요거 중에 나한테 좋은 걸 선택하는 거지. 그럼 여기 성과표인데 여기 지금 확률을 안 줬어. 그래서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요 서리보호를 했을 때하고 서리보호 없었을 때 그 여기 요 옆에서 뭘 구해? 기대 가치를 구하겠지. 기대 가치가 얘가 높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뭘 적어야 돼? X. 뭔가? 저기 붙어 있어. 여기다가 저기 그 까만. 여기 있네. 요걸 P. 아하, 그렇지. 다 까먹었네. 요걸 P로 놓고, 여기는 1-P로 놓고, 요 서리 보호를 했을 때가, 여기 지금 이익 금액이잖아. 네. 이익이 더 커야겠지. 그렇게 이제 식을 세워서 풀면 돼. 풀어봐봐. 지금부터 5분 줄게. 문제 읽어야지. 문제 안 읽고 바로 풀어? 다 읽어봐야 돼. 의미를 내가 이해를 한 다음에 이걸 풀어야 풀리거든. 요런 문제가 최근에 또 나온 문제가 또 있거든. 그거 그냥 막 풀면 답 안 나와. 그러니까 천천히 읽고 급하게 읽을 필요 없고.
식을 세워 식을. 나왔구나. 나오긴 나왔는데 답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몇 번? 얘기해. 2번이요. 응. 원래 답이 안 나와야, 답이 안 나오는 게 원래 이제 한번 갔다가, 답이 안 나오는 걸로 한번 갔다가 와야 되거든. 나왔어? 여기 옆에서 뭘 구해? 확률이. 기대되는 이익을 구할 거 아니야? 아니면 이걸 이렇게 풀까? 이거 어떻게 구해? 이렇게 곱해야 되지 않겠어? 그 식을 세워봐, 식을. 이렇게 하겠는데. 9p 플러스 6 마이너스 6p 는 3p 플러스 6은 뭐야? 3p 플러스 6. 아, 3p 플러스 6이 나온다고? 네. 그리고 4p 플러스 6. 그러니까 6 마이너스 2p가 나와. 두 개가 어떻게 해야 돼? 어디가 커야 돼? 여기가 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세우니까 너는 이제 빠져야 될 오류에 딱 정확하게 빠져 있는 거야. 괜찮아. 원래 그렇게 하면 빠지는 거야. 그 답이 2번이에요? 2번 아니에요? 맞아. 맞아요? 에? 저 맞았어요? 음.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빠져야 될 길로 정확하게 빠진 거고, 너는 안 빠지고 그냥 바로 간 거고. 너도 나왔어? 20%? 0 나왔어? 20% 나왔어? 이상한데? 이래서 20% 아니야? 1.9인데? 제 답을 볼. 아니 봐봐요. 제 답. 너는 뭐 나와? 0 나와? 아니 저는 그 아예 다른 길로. 근데 100도 그려야 되니까. 그렇지. 그게 처음에 포인트야. 100을 그렇지. 빼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걸 처음에 왜냐면 해야 되구나. 지금 이익에서 아. 100만 원 썼잖아요. 그럼 서리 보호가 있는 경우에는 그래서- 100만 원이 빠져야죠. 그래서 거기서 100을 뺐는데 나는? 아니 거기서 빼는 게 아니라 저 시계에서 빼야죠. 아 저기서? 아예 표를 구할 때부터 제 생각이에요. 맞아. 아 맞대요. 그러니까 서리 보호가 있는 이게- 경우는 100만 원 써버리니까. 자, 이 문제가 이렇게 주니까 이익이잖아, 이익. 그럼 이익이니까 지우개로 돼 있어. 요 100만 원 서리 보호 대가 준 거를 고려했는지 안 했는지가 몰라. 맞아요. 그러면
저 100만 원을 서리 보호가 있으니까 100만 원 주고도 이익이 이렇게 남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식을 어떻게 써요? 900p P 플러스 60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 이렇게 곱하겠지. 여기는 서리 보호를 안 하니까 100만 원 얘들한테 안 맞겠겠지. 그럼 400p 600 1 마이너스 p 이렇게 나오잖아. 자, 그러면 900p가 900p 플러스 600의 1 마이너스 p가 여기 안 써지지. 에이, 지워야지. 이게 위에가 더 커요. 여기다가 900p 플러스 600의 1 마이너스 p가 400p 400p 플러스 600의 1 마이너스 p보다 커야 커야 된다. 이렇게 해서 풀면 어떻게 나오느냐? 빵이 나와요. 그렇지. 이게 그래서 p가 500p가 맞아요. 빵.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 그럼 이게 빵이 나오잖아. 빵은 없어.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100만 원이 100만 원을 차감하기 전에 이익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의미가 이제 정확하게 해석이 되는 거야. 네. 이 길을 한번 빠졌다가 여기는 100만 원을 반영 안 한 이익이구나. 그걸 알고 다시 이제 돌아오는 거지. 맞아요. 이 돌아와야 돼. 음. 처음부터 너처럼 바로 저 두 개 다 구했어요. 그렇지. 요렇게 아까처럼 여기에 100만 원 뺀 이익이라고 해석을 했으면 이렇게 풀면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거는 반영을 안 한 거구나. 그럼 여기 빼면 여기 800이 될 거고 네. 이제 서리보호를 맡기니까 여기는 100만 원 빼면 여기는 800이 될 거고 500. 여기는 500이 될 거지. 서리보호 안 맡기면 요거 대가 안 줘도 되니까. 그러면 이제 요게 800 p 플러스 500의 1-p이고 서리보호 없을 때는 400p 플러스 600의 1-p인데 이렇게 되어야 서리보호를 맡길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걸 p 값을 구하면 여기 이제 20%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 요 숫자의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니까 두 가지를 다 해봐야 돼. 근데 이게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아까처럼 500p가 0보다 커야 돼. 여기서 어떻게 해야 하라는 거지? 여기서 딱 막혀버리면 생각이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를 내가 해석을 정확하게 못했기 때문에 여기 걸려버리면 이제 머리가 안 들어가고 뭐야 이건 답이 없네. 완전히 잘못 풀었나 보다. 그리고 뭘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최근에 또 나온 문제가 또 있거든. 그런 문제들은 이런 자료를 읽었을 때 이 자료가 여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애매한 그런 문제들은 다 해봐야 돼. 두 개를 처음부터.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사실은 이 길을 한번 잘못된 길을 한번 갔다가 해석을 잘못했거나 해서 정확한 길로 돌아와서 푸는 학생이 반이 안 돼. 정신줄 놔버리거든. 호라락 했는데 답이 탁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 그럼 뭘 안만 봐도 뭐 잘못한 게 없어. 식도 제대로 세운 것 같고. 요 의미 해석을 내가 빨리빨리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냥 주어진 대로 그냥 계산하면 답이 다 나와. 가끔 요런 이제 문제가 나오는 때가 있으니까. 이제 이때 막 순발력, 응용력이 빨리 반영이 돼야 돼. 그게 바로 되지는 않더라고. 아까 뭐 할 얘기가 있었는데. 그 답안지를 보면서 이렇게 요한이하고 대영이도 답안지가 괜찮아. 이렇게 풀이 과정 이렇게 적은 거 보면 나름 이렇게 깔끔하게 잘 이제 나와. 답안지가 깔끔하게 나오기 시작해. 근데 이제 많이 풀었으면 좋겠는데
푼 게 별로 없으니까. 은교는 답안지가 되게 많어. 이것도 되게 좋아, 이렇게. 답안지를 넓게 써서 그런 거. 답안지 남아돌아. 왜 그 막 10장을 주는데 막 두세 장 안에 다 적어내려고 하면 안 돼. 그게 자기 발목을 나중에 잡는다니까. 두세 장에 막 빽빽하게 적으면 나중에 막 그 뭔가 막혔을 때 내가 그동안 풀어왔던 걸 봐야 되는데 내가 빽빽하게 적는데 내가 잘 안 보여. 그게 너무 빽빽하게 적으면.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적어놔야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가 빨리 보여. 그러니까 너무 문제 풀 때요. 음. 그 번호 순서 상관없나요? 풀이 순서는 상관없어. 여기 봐봐. 여기 은교 봐봐. 여기 답을 이렇게 따로 표시해 주잖아. 답을. 네. 응? 답을 이렇게 정답이다. 물음 1, 물음 2, 물음 3, 물음 4. 요 답은 순서대로 적어야지. 그 문제 번호는 상관없을까요? 아니지. 6번부터 풀고. 아니 그 위험해. 아, 그럼 안 되나요? 되는데. 돼. 되긴 6번 답이 먼저 나와. 그 다음에 3번 풀었어. 그럼 막 짜증이 나지. 그리고 막 또 1번 풀었어. 답안지가 넘기면서 보면 문제 순서가 막 자기가 다 바꿔서 풀었어. 그렇다고 틀리긴 할 수 없잖아. 그럼 맞았는데 그걸 어떻게 틀리게 해? 근데 짜증나게, 채점자를 짜증나게 하면 안 돼. 어? 그럼 답안지를 보기가 싫어져. 디테일하게 안 봐준다고. 안 보여. 저기 적혀있는데, 난 못 봤어. 안 보여. 그냥 막, 이렇게 막 그러는 거. 짜증나면 답안지를 잘 안 봐줘. 채점하는 사람 기분 나쁘게 만들면 안 돼. 먼저 풀어도 약간 그래서 1번은 모르겠어. 그럼 1번 한 2장을 비워놔야 돼. 그렇게 하고 비워놓고 2번 문제 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그리고 은교처럼 이렇게 내가 근데 물음 1은 모르겠어. 그럼 여기는 공란으로 이렇게 비워두면 돼. 그 3번 풀고 4번 이렇게 답 적어놓으면 이것만 틀리면 되잖아. 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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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점 이렇게 이거 비워놓으면 돼. 그럼 채점자가 아 얘가 요거는 못 풀었구나. 풀었네, 맞았네, 뭐 이렇게 채점 해줄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 풀이 과정은 이 앞에 막 쭉 있으니까 아 얘가 이렇게 막 풀었구나. 그래서 맞았고 얘는 답이 비어 있으니까 얘는 점수를 안 주면 되는 거고. 그래서 5점, 5점에서 15점 이렇게 주는 거지. 항상 답을 이렇게 별도로 적어줘야지. 아까도 여기 오기 전에 10분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 그 답안지 적은 거 들고 와서 봐달라고. 근데 다 적었더라고. 우리가 뭐 종합원가 하면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런 거 이제 그것도 다 적어놨어. 근데 걔가 안 적은 게 뭐냐면 환산량을 비워놨더라고. 그러면서 환산량 굳이 적어야 되느냐. 자기는 계산기로 다 두드리면서 그냥 계산하겠다. 근데 웬만하면 적어라. 실수. 계산기 실수가 그거보다 더 많이 나올 거다. 환산량은 적고 그 밑에 배부할 금액은 나중에 대상금. 안 적어도 된다. 그리고 배부율,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만 계산기로 딱딱 하게 되고 그게 이제 완벽하게 습득이 된 후에는 한글로 적는 거는 이제 다 빼버려라. 숫자만 탁탁탁탁 적으면서 풀어도 그 앞에 어떤 용어가 앞에 어떻게 붙이는지 내 눈에 다 보인다. 근데 그게 내 눈에 보이고 그런 용어를 자꾸 적어야 얘기를 할 때 그 용어를 입에서 나온다.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런 용어가 안 나와. 요게 뭐야? 요걸 뭐라고 부르지? 우리가 뭐 환산량 뭐 5,000개 요 배부할 금액이 뭐 500만 원이다 이러면 이렇게 나눠 가지고 우리가 여기다가 1,000원 이렇게 적잖아. 그럼 여기 사실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잖아. 그럼 이거 물어봐. 야, 1,000원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얘를 뭐라고 불러? 물어보면 뭐라고 하느냐? 이거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 응? 아니 얘를 뭐라고 부르냐고. 이걸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완성품 환산량 단위당 원가. 이렇게 딱 용어가 나와야 돼. 근데 그 용어가 학생들이 이런 용어를 쓰면서 얘기를 못 해. 왜냐면 요렇게만 자꾸 숫자만 적으니까.
이 앞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자꾸 안 적어봐.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질문할 때도 정확한 용어를 써서 질문을 잘 못해 보면. 근데 걔는 그런 걸 다 적어왔어. 딱 하나 빼먹은 게 환산량을 자기가 팔이 아프니까 자기는 계산기로 다 하겠대. 근데 그렇긴 하지 말고 환산량을 적고 그 밑에를 나중에 빼면 된다. 그리고 보면 중간중간에 이제 개념적으로 아이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을 빨간 펜으로 이렇게 딱 정리해 놓고 그렇게 깔끔하게 정리해서 왔더라고. 그리고 요거 이렇게 하고 그 이제 2차 문제를 이렇게 자기가 풀어서 왔는데 요 다음 풀 때 그거랑 처음에 푼 거하고 비교하고 첫 번째 푼 거는 이제 버리고 두 번째 푼 거 또 가지고 있고 이렇게 이제 하라고 했는데 은교보다 답안지가 더 예쁘게 만들어놨더라고. 져버렸구만. 엄청 정성 들여서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원가는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한 만큼 자기 머릿속에 그게 틀이 딱 잡혀. 그러니까 틀이 잡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연습만 하면 되는 거거든. 틀만 딱 잡혀 있으면 돼. 원가는 물론 뭐 복잡하고 이런 건 나오지만 그런 게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서 어쩌다가 나오는 거라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2차 공부할 때 따로 이렇게 몇 개 좀 풀어보면 돼. 아, 이렇게도 내는구나. 이제 그것만 알면 되지. 이제 그렇게 계속 나오는 그런 스타일은 아니니까. 항상 전형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만 알아도 100% 중에 80%는 그냥 우리가 다 챙겨 먹을 수 있거든. 100% 중에 80% 챙기면 떨어질 수가 없는 거잖아. 올해 2차 발표 났는데 회계학 일부 평균이 43점인가 그래. 근데 올해가 별로 안 어려웠다고. 그런데도 평균이 43점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 얘기는 뭐야? 1년 동안 유예해서 그렇게 공부하고 들어갔는데도 공부한 거를 다 못 풀어놓고 나와. 공부한 거 갖고 그 나온 문제를 내가 제대로 풀지도 못하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리고 다들 나가서 올해는 좀 쉬웠거든. 잘 푼 것 같아요. 다들 그랬거든. 다 떨어졌어. 이상하잖아. 잘 푼 것 같아. 문제가 쉬우니까 잘 풀려. 그러니까 느끼면은 잘 풀어서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 그 정도 느낌이 오면 한 5, 60점은 나와야 되거든. 그렇게 해도 안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다 떨어지잖아. 실전에 가면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거에 반도 못 풀어놓고 나온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다 풀고 나와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 없어. 근데 그거를 못해요. 자기가 아는 것보다 120% 풀고 나오는 사람도 있거든. 시험에 강한 사람이 있어. 교수님? 나. 항상 공부한 것보다 더 잘 나와. 평상시에는 맨날 바닥이야. 근데 시험장만 가면 더 나와, 나는. 그래서 나도 이상해. 초인적인 힘이 막 어디서 나오는지. 그래서 평상시에 나보다 공부 많이 한 사람하고 보면 실제 시험은 비슷하게 나와. 근데 그렇게 내가 공부한 게 80%만 맞추고 나와도 이 시험은 다 합격해.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것들을 제대로 다 안 해놔서 그렇다고 나는 생각을 해. 그게 이제 답안지 작성한 걸 보면 다 나와.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한다고 해도 이런 실수 해야 안 해? 해요. 그러잖아. 이게 사람이 이런 실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말이 안 되는 실수거든. 해. 이거를 최소화시켜야지. 그러면 요거 실수하고 요 뒤에 요런 거 주는 문제 틀렸으면 이 정도면 한 60점 맞은 거거든. 내 느낌에 60점이면 적당하게 합격을 한다 이렇게 봐야지. 적당하게. 고득점으로 합격하지 못하지. 왜냐면 요런 실수 때문이 아니라 요 뒤에 요런 것들을 틀렸기 때문에 높은 점수는 안 나와. 근데 떨어질 점수는 아니다. 그러니까 이 실수를 100% 안 하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다고 보면 돼. 이 시험 장애 문제 갔다 와 보면 알아. 아, 실수를 안 한다는 게 어렵구나. 근데 실수를 내가 최소화시켜야겠다. 그러려고 기출문제 자꾸 풀어보고 하는 거야. 아, 실제 시험에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풀면 어디까지 풀 수 있느냐. 근데 시간 재고 풀면 안 되고, 시간 재고 풀면 다 틀리거든. 왜냐면 마음이 급하니까 내가 공부한 거를 적용을 아직 속도 있게 막 빨리빨리 적용을 하는 연습이 안 돼 있는데 그거를 막 빨리 시간 내에 하려고 하면 그게 되겠어? 안 되지. 그러니까 차근차근 내가 공부한 걸로 요거를 적용했는데 답이 나오고 풀리더라. 이런 느낌을 자꾸 가지면서 천천히 해서 내가 풀어보니까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를 풀어보니까 객관식이면 10분 동안 풀었다. 그래서 10문제를 풀었는데 8개까지는 답은 나오더라. 10분씩 풀었는데. 그럼 8개까지는 답이 나오더라. 아, 그럼 내가 공부한 걸로 80점까지 맞을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어.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10분씩 안 걸리지. 5분, 4분, 3분 이제 이렇게 줄어드는 거야.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지. 처음부터 막 1분, 2분 안에 풀려고 노력하는 거는 과욕이지, 과욕. 그 다음에 이제 주제와 관련해서 우선 성과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과표도 아까처럼 주는 문제도 있지만 내가 작성을 해야 되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그동안 나온 문제 보면 주는 경우가 절반이야. 근데 나머지 절반은 내가 작성해갖고 뭔가를 풀어야 돼. 그 다음에 예측 오차의 원가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어야 되고 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그래서 불완전 정보의 기대가치 할 때 베이지안 정리를 내가 구할 수 있도록 연습만 해놓으면 기계적인 문제니까 되고. 그리고 불확실한 상황에서 CVP 분석은 이산확률 분포, 전개 분포, 균등 분포 요 세 개만 알고 있으면 되잖아. 문제가 또 풀어보면 뭐 쉬워. 어려운 문제가 별로 없어. 그거는 딱 알면 금방 푸는 문제들밖에 없다고 보면 돼. 그 다음에 책임회계에서는 차이 분석 틀. 그거 완벽하게 잡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에 투자 수익률, 잔액이 경제적 부가가치 이거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 추가로 내가 더 하고 싶으면 요 녀석들 장단점. 수업 시간에 딱 3개 정리해 줬을 거예요. 투자 수익률하고 잔여이익은 요 딱 3개. 서로 반대되잖아. 그리고 경제적 부가가치의 장점은 추가로 알파되는 거 따로 정리해 놓고. 그러면 이제 다지. 그것만 딱 정리해놔도 1차 시험은 객관식 문제 풀어보면 요거 가지고 80% 문제는 그냥 싹 다 풀 수 있고 한 20%가 아까처럼 이제 좀 생각 조금 더 해서 풀어야 답 나오는 거. 그렇다고 그게 또 2차 가면 달라지느냐? 똑같아. 단지 자료가 좀 더 많아질 뿐이지. 그러니까 주제마다 내가 뭐를 딱 정리를 하고 딱 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빨리 파악해서 그 내용들을 자꾸 연습만 해놓으면 원가는 뭐 더 할 필요도 없고, 그게 빨리 잡히면 원가 공부 많이 안 해도 되거든. 근데 그게 안 잡히니까 또 봐야 되고 막 하는 거지. 그걸 빨리 잡아야 다른 과목에 시간을 더 쓸 수 있어. 어차피 원가를 세번만큼 시간 많이 쓸 필요는 없잖아. 그렇게 생겨서 내가 하여튼 간에 뭔가 오늘은 요 주제를 공부를 한다. 그럼 이 주제에서 내가 딱 잡아놓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런 것들을 빨리 캐치해서 예제 풀어가지고 요런 것들을 이렇게 계산하면 답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계산의 그 흐름을 내가 알고 있으면 되잖아. 말문제는 원가는 말문제는 또 나올 게 또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수업하면서 또 정리를 또 하면 되고. 쉬워 원가는. 미안해. 요나 문제가 너무 썰렁해. 공부를 근데 많이 못하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딱 공부한 만큼 네. 티가 나잖아. 그래서 요즘에 세분 열심히 하나구나. 그래서 김문출 회계사한테 전화해서 세분 점수를 물어볼까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하나씩 정리해 나가다가 우리가 나중에 또 객관식 할 때 한 방에 또 쫙 정리를 하면 되지. 객관식 이제 나중에 수업할 때 재밌는 문제들 많아. 그런 문제들 풀어보면 되게 재밌어. 내가 공부한 거 가지고 야 요걸 요렇게
바꿔서 물어봤구나.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이렇게 물어봤구나. 그런 게 되게 많거든. 그런 재미를 이제 느끼면 오 이렇게 물어봤네. 나는 되게 그 기대되는 게 맨날 실제 시험 보잖아. 그럼 끝나면 아 올해는 문제가 어떻게 나왔지? 그럼 탁 보면 에이 이거는 옛날에 나왔던 그 문제 하다가 하나이면 두 개가 야 이거 이렇게 물어봤네? 이런 게 있다니까. 올해 2차 시험도 항상 요것만 이렇게 물어보던 게 있었어. 근데 이거를 싹 뒤집어 갖고 요걸 물어본 거야. 사실은 똑같은 건데 이렇게 뒤집어서 물어봤어. 초토화됐잖아 올해 2차 시험에서. 아 내가 먼저 물어볼 걸. 아 이거 내가 2차 그 유예할 때 내가 이렇게 물어볼 거야. 근데 물어봤는데 단순하게 물어봤어. 그거는 좀 복잡한 문제야. 복잡한 문제인데도 이렇게 뒤집어서 뭔가를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아,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강조하던 내용인데 못 풀까봐 되게 쉽게 요거를 이렇게 거꾸로 물어보는 건 있었는데 복잡한 문제에서 그거를 뒤집어서 뽑아내기 막 하고 설명을 막 하래. 아, 그걸 내가 먼저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막 해놔. 그래서 아 대부분 이렇게만 물어봐. 근데 갑자기 이렇게 딱 물어보면 아무도 이걸 못 하더라고. 똑같은 내용인데도 이렇게 물어보느냐 이렇게 물어보느냐. 그런 문제들은 이제 나중에 그런 문제들을 보면 아 요걸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근데 이미 계산은 다 해놨어. 그거를 내가 또 설명할 수 있도록 자꾸 그러니까 하면 옆 사람한테 자꾸 설명을 해봐. 그럼 옆 사람이 못 알아들을 거야. 왜 못 알아듣겠어? 설명이 이상하니까. 알아듣게 설명해. 자꾸 해보라고. 그러면 이제 용어도 내가 정확하게 써야 되고, 그 계산의 논리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런 연습도 되게 필요해. 그래서 나중에 1차 학교 가면 막 이렇게 유예생들이나 이렇게 스터디 하잖아. 특히 세법학. 그럼 이제 막 서로서로 막 설명을 하는 거야. 상대방 알아듣게. 서로서로 막 이번에는 이 주제는 네가 설명하고 이 주제는 내가 막 설명하고. 그럼 서로서로 이제 나는 그거 이렇게 설명할 건데 이러면서 보완해 나가고. 자꾸 설명하다 보면 자기가 정리가 돼. 그래서 그런 연습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고생했어. 이제 세모세모가 이제 또 매주 또 잡히더만. 네. 이제 이런 거 해야 또 이런 거 계기로 또 그 주제별로 또 한 번씩 정리하고. 근데 이제 또 본인 스스로 해야 되는 공부도 있고 여기에 맞는 또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러면 하루가 막 되게 시간이 모자라. 엄청 빡빡해. 요즘은 수업 진행되는 게 세법학이랑 세모액. 수업도 해야 되지. 시간이 엄청 없지. 근데 정신이 없어. 근데 이런 걸 자꾸 100% 내가 막 못해도 꾸역꾸역 쫓아가다 보면 그게 쌓여서 나중에 혼자 공부할 때 그런 게 쌓인 게 되게 도움을 줘. 이런 게 막 많이 쌓여 있어야 나중에 공부할 때 편해져. 근데 그게 그 고생을 지금 해야 돼. 나중에 하지. 그럼 나중에 그게 안 된다니까? 지금 막 힘들고 막 할더라도 막 확 몰아칠 때 그냥 어거지로 막 쫓아가면서 해놓으면 그게 다 나중에 도움이 돼. 아시겠죠? 네.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